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은 받으시면서도 결과표를 대충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병은 갑자기 오는 것 같아도 그 전에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오늘은 65세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건강검진 결과 7가지를 왜 중요한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 계시죠.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은 없다 들으셨는데 몇 달 뒤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이 말은 건강검진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작은 경고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신호를 가볍게 넘긴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정상 범위 아니라도 경계선 수치를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표는 단순한 숫자 종이가 아닙니다. 내 몸이 최근 몇 달 동안 어떻게 버텨왔는지를 보여주는 생활기록에 가깝습니다. 잠을 못 잤는지, 짜게 드셨는지, 운동이 부족했는지, 물을 적게 마셨는지, 이런 것들이 숫자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결과표를 볼 때는 이상 유무만 보지 마시고 지난 검사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혈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은 조금 높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문제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뒷목이 당기지 않아도 높을 수 있고 머리가 안 아파도 혈관에는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다녀오신 뒤 1분 정도 쉬고 재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주 3회만 기록해도 흐름이 보입니다. 둘째는 혈당입니다. 특히 공복혈당과 당화혈 색소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공복혈당은 그날 아침 상태를 보여주고 당화혈 색소는 최근 2에서 3개월 평균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검진표에서 경계선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안심만 하실 일은 아닙니다. 밥양, 빵과 떡, 과일 간식, 야식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면 수치가 조금씩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같이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두 항목은 혈관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천천히 걷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면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비법보다 매일 비슷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꾸준한 습관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셋째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만 보시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LDL, HDL, 중성 지방을 같이 보셔야 흐름이 보입니다. LDL이 높고 HDL이 낮으면 혈관벽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 가공육, 늦은 밤, 야식이 잦으신 분들은 수치가 서서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혈관은 조용히 변합니다. 넷째는 콩팥 수치입니다.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같은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콩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고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갈증을 덜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고 진통제를 자주 드시고 짠 음식을 오래 드시면 콩팥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붓거나 소변이 달라지면 더 세심히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를 드시는 분은 콩팥 수치를 정기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려면 추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평소보다 소변 거품이 심하거나 발목 붓기가 잦거나 피로가 오래가면 병원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짠 반찬을 줄이고 물은 한 번에 많이보다 나눠 드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다섯째는 간 수치입니다. 간은 참는 장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피곤하다고만 느끼다가 수치가 올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ST, ALT, 감마 GTP 같은 수치를 보게 되는데요. 술을 자주 안 드셔도 지방간이나 약물, 체중 증가,
당뇨와 연결되어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배가 조금씩 나오고 식후 졸림이 심해졌다면 생활 습관을 함께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섯째는 빈혈입니다. 어지럽기만 하면은 빈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숨이 차고 쉽게 지치고 또 얼굴빛이 달라지는 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혈색소 수치가 낮다면은 식사량, 단백질, 철분 섭취를 함께 봐야 합니다. 드물게는 위장 출혈이나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서 단순 피곤으로 넘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빈혈과 간 수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막연한 느낌으로 먼저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기운이 없고 입맛이 줄고 오전부터 축 처지는 날이 많다면 결과표를 다시 꺼내 보십시오. 수치가 살짝 벗어난 정도여도 지금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일곱째는 골밀도입니다. 65세 이후에는 그 뼈 건강이 곧 생활의 으스티글랄성과 연결됩니다. 뼈가 약해지면 단순히 허리가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넘어졌을 때 고관절이나 손목, 골절로 이어질 수 있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 변화가 빨라질 수 있어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골밀도는 검사 수치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햇볕을 얼마나 보는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지, 비타민 D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걷기도 좋지만 벽 짚고 까치발 들기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주 3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낙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뼈와 근육을 같이 지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수치가 괜찮아도 몸이 보내는 신호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밤에 두세 번씩은 자주 깨거나 계단 오를 때 숨이 더 차거나 이유 없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변화는 검사 숫자보다 먼저 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감각을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수면, 배변, 걸음 속도 이 네 가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밥맛이 줄고 잠이 얕아지고 변비가 심해지고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면 몸 전체 균형이 무너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병원에 갈 때 이런 기록이 있으면 설명도 쉬워지고 진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큰 병만 아니면 괜찮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보다 조금씩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분이 결국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무리해서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기록해도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진 결과표를 한 장 따로 복사해 두십시오. 둘째, 혈압과 체중은 주 2회만 적어 보십시오. 셋째,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몸을 움직이십시오. 넷째, 국물과 짠 반찬을 줄여 보십시오. 다섯째, 수치가 경계선이면 다음 검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가족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자녀분께 결과표를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산책 한번 같이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식탁에서 국을 조금 덜고 과일 양을 반으로 나누고 밤늦은 간식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치가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작은 변화에 잘 반응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콩팥, 간수치, 빈혈, 골밀도 이 7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보다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작년보다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생활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같이 보셔야 진짜 건강관리가 됩니다. 검진은 끝이 아니라
몸과 다시 대화하는 시작입니다. 건강검진은 병을 찾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오기 전에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천천히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 차분히 전해드리겠습니다.